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중동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영상 잘 만들겠습니다. 네, 계속 시리아 골란고원 근처 지역 소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를 여러 번 보다가 이 소식은 좀 또 전파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최근에 드루즈인 관련해서 소식 많이 전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시리아 전역의 어떤 작전, 공습 이런 것들 하고 있다는 거는 대강 들어보셨을 건데 이 소식은 뭔가 또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공습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소식은 IDF, 즉 이스라엘 방위군이 시리아 내에서 작전을 직접 펼치고 있는 소식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무엇인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란고원과 시리아 남부 지역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다시 한번 저번 영상에 그 연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있고요. 현재 골란고원의 80% 이상의 영토는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20% 되는 것들은 유엔이 현재 관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동쪽 파트에도 이스라엘 군이 현재 상당히 주둔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리아 영토의 어떤 영토 점령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잔여 세력들, 즉 이스라엘의 안보에 위협된다고 판단되는 그런 세력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군대, 무기, 거점 이런 것들은 좀 파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연장선으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중요한 소식 갑니다. 시리아 남부입니다. 골란고원 인근에 있는 시리아 남부에 대한 소식이라는 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공수부대원, 파라트루퍼스라고 부를 수 있죠. 이스라엘 시리아 국경 인근에 있을 만한 어떤 위협이 있죠. 아무래도 시리아 자체가 이스라엘하고 적대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정권 바뀌어도요. 어쨌든 위협을 가할 여지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반군들 대부분은 이스라엘에 그렇게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 정부의 어떤 군대 세력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타겟하고 있는 거는 반군도 반군이겠지만 가장 메인 파트는 전 정부, 아사드 정권 시절 때 가지고 있던 무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파괴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뉴스는요, 공수부대원, 그러니까 공습만이 아니라 파라트루퍼스, 시리아 영토 내에 이스라엘 군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요. 탱크라든지 지상군을 통해서 이렇게 국경을 밀치고 넘어오는 건 아니고 특정한 여러분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공수부대 목적이 뭡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그 타깃만 딱 제거하고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환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움직임이란 걸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 직전에 했거나 그 당일날 했거나 그렇겠죠. 완전 최근 소식인 겁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다들 아시겠죠? Israel Defense Force IDF입니다. 214단 산하의 작전이 수행되었다고 하고요. 명확하게 타깃이 나오죠. 전 시리아 정권입니다. 현재 새 시리아 정권, 알샤라 정부의 어떤 것들을 건드리고 있진 않고요. 전 시리아 정권의 탱크, 장갑차, 포병 등 퇴역한 장비를 해체했다라는 소식이 전파되고 있고요. 상당히 시리아 군대가 약하다, 강하다 여러 가지 의견 많은데 일단 잔여물이 되게 많이 남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파괴하는 전략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시리아 내에 잔류하고 있는 비공식이긴 하겠지만은 전 아사드 정권의 그 군대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잔여 세력 남아있겠죠. 그들이 다시 재무장하는 걸 방지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새 시리아 반군이 지금 정부를 만들었죠. 이 세력들이 전 시리아 정권의 장비를 탈취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무력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까지 해석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군대는 여단 중심으로 브리게이트라는 걸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에 현재 사단이 7개 있다더라고요.
디비전이라 쓰는 거. 214단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네,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실 것은 이스라엘은 뭔가 상황마다 다르겠지만은 전쟁이 잦지 않습니까? 선 조치 후 보고를 많이 하는 체계라고 해요. 유동적으로 활동하는 게 좀 많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일개의 뭐 대대라든지 중대라든지 있겠죠. 그런 소규모의 부대들이 뭔가 융통성 있게 작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여지를 남겨주는 걸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큰 단위보다는 좀 여단 규모의 군대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단이란 말을 제가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무튼 이스라엘은 사단도 있겠지만 일단 여단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무튼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작전 중에 수십 개의 로켓, 박격포, 기타 무기도 압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로켓은 최소한 중장거리로 날아갈 수 있죠. 박격포는 단거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약간 거리가 있는 곳을 타겟 삼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영역에서 이스라엘 영역으로 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타 무기 압수한다. 뭐 압수를 하면은 이 시리아 정권, 시리아 지역 사람들이 어떤 무기 쓰는지도 알 수 있죠.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무기 해체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일부 노획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라 볼 수 있겠죠. 더불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적대 세력이 이스라엘 영토, 특히 골란고원, 왜냐 시리아랑 접해 있으니까요. 불안정 지역에 거점 마련하는 것을 저지한다. 이게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건국될 때부터 계속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던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제, 방어적 선제 타격이라 하죠. preemptive attack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한 것들 거의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죠. 뭐 영토 점령 이런 것도 했지 않냐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결국에는 이스라엘 안보를 위한 게 매우 강하다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서한지구 있죠. 한때 가자지구, 골란고원.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이 포기를 못하죠. 지리적으로도 좀 고원에 있고요. 높은 해발고도에 있다 보니까 골란고원에서 이스라엘을 아래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략적 거점지라는 것은 명확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이 이스라엘 안보에 너무 중요하다 판단되기 때문에 시리아한테 괜히 돌려줄 수 없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시리아는 손해의식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튼 그렇고요. 네, 골란고원에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어떤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거점이 생기면 이스라엘은 안보적 위협을 가할 수밖에 없죠. 군대만 피해를 주는 것도 모자라지만 사실 이 골란고원이나 그 인근 지역, 특히 갈릴리, 요단강이 있죠. 상부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표시한 지역에 이스라엘 시민들이 살아요. 바로 공격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를 어떻게든 수호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골란고원 인근에 뭐 반 이스라엘 성향이 있는 전 시리아의 세력이 무기 이런 것들을 좀 탈취하거나 없앰으로써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역 안정을 추구하는 게 뭔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리적으로 보면 딱 이해가 가죠. 광범위한 전략이다. 뭐 공수부대를 보내든지 뭐 무기 탈취를 하든지 무기를 파괴한다든지 공습을 한다든지 광범위한 전략이죠.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영토 확장, 시리아 남부로 뭐 이스라엘이 들어간다 그런 거라기보단 거점 타격, 효율적인 억제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말씀드렸고요. 자, 그 일환으로 또 봤을 때 시리아 남부에 타슬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여기서 무장 테러리스트와 충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해드리고 있는 건요, 이스라엘 언론 소식이란 걸 좀 알려드리는 것이고, 타슬 위치는 어디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이스라엘 영역이랑 골란고원 영역, 시리아 영역 보고 계시죠? 여기에, 자, 펜으로 해볼게요. 여기가 타슬이라는 곳이에요. 자, 여기가 타슬인데, 자, 일단 보시면 골란고원에 벗어나 있습니다. 엄연하게 시리아 영토예요. 시리아 남부입니다. 네, 여기서 무장 테러리스트와 충돌했다는 말은 여기 IDF가 잠시 들어온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공수부대입니다. 비행기가 날아와서 거점에 딱 착지한 다음에 작전을 수행한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골란고를 넘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시리아 남부로 막 탱크랑 막 군사 들고 있나? 이런 맥락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는 아직 전파된 게 없고, 제가 인식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이때까지 가져왔던 기조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네. 생각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무장 테러리스트는 누구일까? 뭐 좀 더 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스라엘 정부에서는요, 뭐 알카에다, ISIS 다 테러리스트 당연히 보고요. 사실은 좀 더 강하게 표현하긴 해요. 이슬람 극단주의, 뭐 테러리스트, 현재 시리아 반군 세력도 그런 쪽의 그 단체라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정부가 새 시리아 정부 역시 규탄을 많이 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시리아 반군, 즉 새 시리아 정부군 세력들, 그리고 그들에 협력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은 무장 테러리스트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성명을 내놓은 걸 보면은 좀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범위를 봤을 때 그런 쪽도 일단은 이스라엘 언론이니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그 원래 좀 많이 해왔던 이스라엘의 공습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시리아 전역 항공기로서 공습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공수부대 작전 그 전날인 것 같습니다. 어디를 했냐? 많이 했지만은 이번 소식에서는 두 가지 종류를 두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마 비행장과 T4 기지 군사 인프라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잘 봐야 알겠지만 하마 위치 정도는 여기 있습니다. 하마 여기 있죠. 여러분들 시리아를 파악할 때 자주 말씀드리긴 하지만 좀 기둥의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일단 시리아 서부로 봤을 때 바다 쪽에 두 도시가 있습니다. 어딨냐? 이건 다른 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타키아가 있습니다. 타르투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시리아 전 정부군도 있지만 러시아 해군도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잔여 세력이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이 무력화되긴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해상에 큰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 서쪽에 이 시리아의 메인 동맥 역할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크게 5가지 도시가 있는데요. 북쪽부터 말씀드리면 알레포가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때 큰 손실을 당했던 도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들리브. 이들리브가 HTS, 현재 새 시리아 정권을 이끌어가고 있죠. 그들의 본거지였습니다. 시리아 내전 당시에. 그리고 밑에 하마가 있고요. 다 이제 역사적으로도 오래된 도시들입니다. 고대부터 발달했던 그런 문명 도시고요. 홈스, 그 다음 수도 다마스커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꼭 파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시리아 남부를 대표하는 도시가 2개가 있는데 여기 표시 안 나오는데요. 이쪽에 제가 동그라미 치는 영역 안에 다라아라는 곳이랑 수와이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2개도 좀 이스라엘 골란고원하고 좀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튼 그 중에 하마에서 뭔가 인프라 표적을 했다 이렇게 밝혀드리는 것이고, 레이더 시설, 연료 저장, 활주로 파손, 즉 여기서 뭔가 공군 작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탱크라든지 항공기에 연료 주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공군 세력, 방공시설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레이더의 기능이 뭡니까? 아시다시피 방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항공기가 날아오면은 그것들 미리 포착해서 막아내는 건데 그런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지우개를 좀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다마스커스 근처 폭격도 진행했다. 이건 자주 했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근처에 무슨 연구소가 있나 봐요. 군사 관련된. 네, 거기도 폭격한 것으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마스커스도 일단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자, 이 인근 지역이란 건 지금 동그라미 친 내역, 이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겠죠. 자,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일관성 있게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전선이 우리 시민에 대한 공격 거점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상으로만 보면은 뭐 시리아 주권 방해, 뭐 시리아 무력화, 인권 침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건데, 이스라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딱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전선 안정 및 그 인근 지역 시민의 재산, 어떤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목적이란 거죠.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국경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이스라엘의 정책, 건국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 4차 중동전쟁, 그 레바논 내전에서 이스라엘이 개입한 것도 포함됩니다. 가자 지구랑 싸우게 된 것도 여러 가지 돼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요, 뭐 그때마다 그 작전 규모의 차이랑 뭐 팔레스타인의 어떤 순수한 무고한 시민도 희생을 당한 적이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안보, 이것이 매우 중요했던 맥락이라는 것은 계속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대강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죠. 하지만 이렇게 파라트루퍼스, 뭔가 낙하산 부대, 뭐 공수부대까지 뭔가 개입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전파할 게 있으면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사하고 좀 면밀히 잘 찾아봐가지고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상 주민수였고요. 아디오스.